안녕하세요. 신정석 컨설턴트입니다. 복잡한 입시 컨설턴트가 쉽게 설명드립니다. 자, 오늘 첫 시간에서는요, 정시, 수시, 학종, 교과 이런 여러 가지 대입 전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8분만 투자해서 끝까지 보시면 각종 대입 전형은 오늘 이 시간에 완벽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한번 시작해볼까요? 대학을 가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 정시와 수시가 있습니다. 첫째, 정시는요, 우리 고3 11월에 치르는 수능 성적으로 가는 전형이고요. 가군, 나군, 다군 이 세 개의 군으로 나눠져 있어서 군별로 한 개의 대학, 그러니까 총 3개의 대학을 지원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사실 방금 말씀드린 이 수능 성적만 반영하지만 일부 내신을 반영한다던가 면접을 본다던가 실기를 보는 것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최상위권으로 갈수록 이 N수생이 강세를 보인다는 특징도 있죠. 간단하게 정리하면요, 정시는 수능 성적 위주의 전형이고요, N수생이 통계상으로 유리한 전형이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둘째로 수시는요, 3학년 1학기까지의 내신과 생기부를 보는 전형입니다. 실제로 이제 교육부가 공포한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 계획에 따르면요, 2025학년도 총 선발 인원 34만 934명 중에 수시가 무려 80% 육박합니다. 나머지가 정시고요. 심지어 수도권 기준으로만 봐도요, 정원 13만 2,126명 중에 수시가 65%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전국적으로도 심지어 수도권 기준으로도 인원을 굉장히 많이 뽑는 이 수시에 대해서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수시는 정시와 달리 군 구분이 없습니다. 그냥 6개의 대학에 지원하면서 정시보다 쓸 수 있는 카드가 훨씬 더 많습니다. 수시는요, 이 학생부 종합전형, 학생부 교과전형, 논술, 실기 등 다양한 전형이 나눠져 있다 보니까 전형별 특징을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특히 집중해야 될 부분은요, 수시 선발 인원의 85.9%나 차지하는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이 두 전형은 우리가 무조건 알고 대비를 해야 돼요. 교과 전형은 수시 모집 인원 중에서 45.4%로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하고요, 내신만 보고 뽑는 전형입니다. 비교적 내신 따기 쉬운 일반고 학생들이 유리하고 실제 합격 비율도 높죠. 일부는 면접을 본다던가 생기부를 본다던가 하는 곳들도 있지만 그 수는 사실 적고요. 교과 전형 자체가 내신 영향력이 굉장히 큰 만큼 교과 전형은 그냥 내신에다가 많은 학교들이 설정하고 있는 이 수능 최저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수능 최저는요, 지원자에게 요구하는 최저안의 수능 등급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능 최저가 2합 4라고 한다. 그러면 수능에서 지정된 과목 2개 과목에 등급을 합했을 때 4등급을 넘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종합전형은 뭐냐? 내신에다가 생기부 내용까지 보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어요. 교과 전형이 선발 인원도 수시에서 제일 많고, 아니 교과는 내신만 챙기면 되는데 내가 왜 생기부까지 신경 쓰는 종합을 봐야 하나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부족한 내신을 생기부로 커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같은 학교에서 종합전형 합격 성적대가 교과 전형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내신이 부족해도 내신보다 높은 학교를 갈 수가 있다는 뜻이죠. 거기에 더해서 우리 통상 선호도 높은 지역이 어디냐? 수도권입니다. 근데 이 선호도가 높은 수도권 대학은요, 교과보다 종합전형 선발 비율이 높습니다. 실제로 수도권 수시 선발 인원 중 44.1%가 종합전형으로 수시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도권 대학을 우리가 이제 수시로 준비해야겠다라고 한다면 내신과 생기부를 보는 종합전형은 우리 고려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실기와 논술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논술은요, 말 그대로 논술이라는 별도의 시험을 치르고 그 시험의 성적을 중심으로 선발하는 전형입니다. 논술의 가장 큰 장점은 방금 이야기한 종합전형보다도 내신을 뛰어넘어서 합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신 경쟁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예비 고1, 고2 학생들은 당장은 논술 고려 절대 하지 마시고요. 절대 하지 마시고 그냥
내신, 생기부에 집중할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실기는요, 그냥 체대, 미대, 음대와 같은 예체능 학과들을 선발한다, 요 정도만 알고 가면 되겠네요. 우리 예비 고1 학생들은요, 입학하시게 되면 내신 생기부 꼭 신경 써주시고요. 예비 고2 중에서는 나 지금 내신 망쳐서 정시해야 되나? 고민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 웬만하면 수시 놓지 마세요. 뭐 내가 죽어도 뭐 재수, 삼수, 불사하고 나서라도 꼭 가고 싶은 곳이 있다. 근데 그곳이랑 현재 내신 차이가 크다? 그러면 뭐 정시올인, 정시 파이터 갈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은 고2 되자마자 정시로 틀고 후회하는 케이스 제가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우리가 내신, 생기부는 계속 챙길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생기부는 어떻게 챙기느냐? 오늘은 제가 간단하게만 얘기할게요. 학교 생활에 충실한 덕후 생기부를 만들면 됩니다. 덕후 생기부부터 얘기를 해보면, 내가 만약 가수를 좋아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내가 노래를 듣기도 하지만 사실 파고들면 뭐 직캠을 찾아서 보기도 하고, 성격도 찾아보고, 뭐 예능도 찾아보고, 취향도 찾아보고, 이 깊숙이 자발적으로 파고들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생명과학에 관심이 많고 해당 분야로 진학하고 싶다면 면역, 유전, 생명과학이 되게 재밌는 게 많네? 근데 면역은 뭐지? 유전은 뭐지? 이런 식으로 덕질하는 것처럼 생기부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럼 학교 생활에 충실한 건 뭐냐? 기본적으로 뭐 출결, 수업 태도, 내신 같은 것들을 말합니다. 이걸 챙겨야지 덕후 생기부도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덕질하는 것처럼 관심 분야를 잘 탐구를 했다고 하더라도요, 기본적으로 내신이 낮거나 뭐 학업 태도가 부족하다면 선발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 생활에 충실해야 한다는 점은 잊지 맙시다. 자, 이렇게 오늘은요, 여러 가지 대입 전형과 간단하게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까지 알아봤습니다. 정리를 해보면요, 대입 전형은 첫 번째, 수능만 보는 정시가 있고요. 두 번째, 수시에는 내신과 최저를 보는 교과, 내신과 생기부를 보는 종합, 그리고 논술 시험을 치르는 논술, 그리고 예체능이 응시하는 실기가 있고요. 그 중에서는 이 가장 선발 비율이 높은 전형은 내신과 수능 최저를 보는 교과 전형, 그리고 내신과 생기부를 보는 종합 전형이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종합 전형은 제가 방금 뭐라고 말씀드렸죠? 생기부로 내신보다 조금 더 교과 전형보다 높게 학교를 갈 수 있고, 수도권 대학의 선발 비중이 높기 때문에 눈여겨봐야 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내신을 열심히 쌓아두고요, 그리고 학교 생활에 충실하고 덕질하듯이 관심 분야를 파면서 생기부를 신경 쓰자 정도로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다음 시간에는 더욱 알찬 정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